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 맘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하고 똑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둘 다 출퇴근하는 회사 건물이 같은 판교에 위치해 있어서 비교적 동일한 생활 패턴의 움직임을 가지고 사는 편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이 되었지만, 첫 아이를 불과 5년 전에 낳았는지라 그 전까지는 늘 같은 패턴을 유지하며 신혼처럼 살아왔고요. 이 애를 낳고 나서는 저희 집이랑 가까이에서 살고 계신 친정엄마가 저희 출근한 사이 애를 돌봐주는 방법으로 또는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집에 찾아오셔서는 애들을 밥 먹이고 등원이나 하원을 시켜주는 것까지 대신 해주고 계십니다. 육아휴직 끝내고서 이 일을 지속했으니 저희 엄마도 벌써 저희 집으로 출퇴근을 하신 지가 언 4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네요. 나이 드신 분께서 참 고달플만도 하신데 자식 부부가 돈 벌겠다고 출근하는데 힘든 건 도와주고 싶다며 한사코 돈도 받지를 않고 저리도 저희 집을 매일같이 오셨습니다. 손녀 보는 재미가 행복하다면서 남편이 억지로 건네드리는 용돈도 싫다고 아껴놓으라며 거절을 해오셨고요. 이렇게 한 푼도 안 받고 순수하게 저를 도와주는 거면서 가끔 냉장고를 보면 엄마가 말없이 채워놓은 밑반찬들과 국거리들이 있고 집안은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주 이런 시세를 지다 보니 저는 안 되겠다며 억지로 엄마 계좌에 돈을 채워 넣으며 다른 일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럼에도 자식 부부 바쁜데 노는 자기가 도와주면 상부상조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한 번도 보이질 않으셨어요. 그랬던 어머니였기에 남편은 평소 저희 친정엄마와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이 저희 엄마 얼굴을 붉히면서 말소리가 오고 갔던 건 온전히 남편의 용돈을 받지 않으려 하는 엄마를 설득하면서 주고받은 말뿐이었고요. 그것 말고는 단 한 번도 서로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행동 보이지 않으면서 고마워만 하고 살았어요. 엄마는 저를 잘 챙겨주고 예쁜 애들까지 낳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던 거고 남편은 부부가 얘들 걱정 덜하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엄마한테 고마웠던 것이었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마냥 친정엄마한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는 사실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친모이신 저희 시어머니의 존재 때문이었죠.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멀찌감치 살고 계시기도 하고 친정엄마와 마찬가지로 주부로 지내고 계시긴 하지만 워낙 인싸인 분이라 주변에 친구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늘 여기저기 친구들과 봄 되면 꽃 구경하고 여름 되면 바다 구경 가는 식으로 계절마다 만나는 모임이 다양했고 또 거기서 모임을 주도한다는 이유를 대며 남편에게서 받아가는 용돈이 다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한 번에 100만 원을 타가는 걸 보곤 식겁을 해서는 이 문제로 살짝 남편과 기분 나쁜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죠. 당신 월급에서 알아서 떼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아이를 안 낳을 것도 아닌데 그런 큰돈을 용돈이라고 일방적으로 퍼주면 어떡하냐며 우리 엄마는 나 사는데 더 보태쓰라면서 한 푼은 달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이라며 친정엄마와 비교를 해보기도 했고요. 그러자 남편도 아들은 아들인지 그게 기분이 나쁘다며 인상을 팍팍 쓰더라고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남편도 자기 엄마가 필요 이상으로 아들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려 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또래 아줌마들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아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푹 쉬면서 전화를 받고 그간은 저도 스트레스였는지라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듯 하면 제가 먼저 자리를 피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남편이 좀 나쁘끄러운지 먼저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얼핏 들어보면 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남편은 대화 도중에도 한숨을 쉬곤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는 딱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비교 대상이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고 씀씀이부터 말하는 꼬라지까지 참 극과 극의 양상을 가졌던 두 사람이 절대로 친해지지도 못하고 친해져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부부는 시댁은 시댁대로 친정은 친정대로 챙겨가며 온 가족이 만나는 일만큼은 막으려 했습니다. 뭐 다행히 그간에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을 일들은 없었고 어머님들이 서로에게 관심도 없었는지라 딱 저희 부부의 걱정거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이서 본격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다 서로 왕래를 가지게 된 것이 딱 둘째가 태어나 3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애 낳은 저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은 다름 아닌 애를 자기가 봐줄 테니까 저희 엄마를 집에서 내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으로는 제 육아만 돌봐주러 오시는 엄마셨는데 시어머니는 아예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살고 계신 줄로만 아신 건지 집에 들어올 적부터 집에서 친정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시더니만 결국 그딴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본론은 자기가 애를 봐줄 테니 돈을 주라는 것이었고요. 얼척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지금 장모님 돈 한 푼도 안 받고 얘 돌보고 계셔. 본인 스스로 자식 걱정이 돼서 일 덜어주겠다고 무상으로 도와주고 계신 거라고. 엄마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라면서 자기 엄마를 향해 가소롭다는 듯이 표정 관리를 해가며 이 말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공짜로 일을 해주고 있단 말에 미쳤구나 그 여자가! 라는 탄식부터 뱉어냈고 내 엄마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한 시어머니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듯 노려보는 저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다시 말을 정리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 힘든 걸 돈도 안 받고 대단하신 어머니시네 라며 흘끗거리셨어요. 그렇게 한참 스스로 망쳐버린 험악한 분위기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내겠다고 애들 얘기하고 애들이 귀엽다며 집에 놀러 좀 오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헛소리를 짓거리더니만 결국은 저희 엄마를 그만 오게 하란 말도 다 취소라면서 입을 퇴퇴퇴 거리고는 집을 나가더라고요. 기껏 애들 할머니가 된다는 사람이 애들을 예뻐라 하며 한번 안아주기는커녕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머릿속에 돈 생각만 하고 쳐들어가서는 멀쩡히 봉사활동하듯 도와주고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를 내쫓아버리려고 하다니 정말 저런 사람의 뱃속에서 내 남편이 태어난 게 진짜인가 싶어서 계모 아니냐는 말까지 농담으로 건넸네요. 그 말을 듣던 남편도 저만큼이나 씁쓸해하며 고개를 가압뚱거렸습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은 어머님이 저희 집에 발길도 하지를 않으셨어요. 무상으로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저희 엄마와 스스로가 비교당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겠죠. 괜히 왔다가 육아를 제대로 도와주거나 뭐 하나 먹을 것조차 건네주지도 않을 뿐인데 와서 저희 부부 앞에서 무슨 비교를 당할까 싶었는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갑작스럽게 시아버지의 입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희의 지난 걱정거리들이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그 당시 나이 먹고 체야만 약도 없다는데 그 체를 하셨고 동시에 대상포진이 함께 걸려서는 코로나 시국에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계시다가 쓰러지게 되셨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직접 119에 전화를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병원에 있으니 찾아오라고 저희 부부에게 전화가 온 것은 시어머니가 아닌 바로 저희 친정 엄마셨습니다. 엄마가 시아버지 입원했는데 거기를 왜 가 있는 거야? 라면서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는 거냐며 막 어머님의 행방을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전해드린 게 없는 건지 일단 급하다고 해서 내가 오긴 왔는데 나도 모르겠다 라며 저만큼 지금 그 상황을 황당해하고 계신 듯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자식이 형님 둘에 남편 하나까지 셋이나 있는데 왜 지 서방 쓰러진 걸 자식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건지 저는 병원으로 뛰어가는 와중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밤중에 시어머니 전화 받고 병원으로 헐레벌떡 뛰어가셨을 저희 엄마도 너무 걱정이 되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안에서도 감염이 일어난다는데 그냥 이왕이면 저희 엄마가 위험구역으로는 가까이 가지 말길 바라는 마음이 컸는지라 계속해서 코로나에 엄마가 받고 계신 스트레스 그리고 피곤함 등등 모든 감정들에 대입을 해서는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지어 새카매졌어요. 저하고 같이 길을 나선 남편은 저만큼이나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든 건지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한참 전화벨이 울린 후에야 응 아들 하면서 전화를 받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황당했는지 인사도 생략한 채 대뜸 엄마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요. 시어머니가 글쎄 나 집이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는 제 입에서는 당장 욕이 튀어나올 뻔했고요. 제가 씨 어쩌고 하는 입모양을 내며 욕을 씹으리려고 하자 남편이 제 눈치를 순간적으로 살핀 후에 바로 아버지 입원하셨다며. 지금 장모님을 거기 두고 엄마는 집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입원한 거 알고서 옷 챙기고 있는 거지? 라며 최대한 시어머니를 두둔하려 하더라고요. 제발 뻘소리를 짓거리지 말라는 듯 시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는 남편의 표정은 정말 당장이라도 오줌이 마려운 듯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였고
혹시나 하던 대로 전개가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유 나 못 가. 네 장모 보내놨으니까 간병하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듣건 말건 뭐 저런 게 다 있어 진짜? 당장 병원으로 안 튀어오면 진짜 오늘 너 죽고 나 죽고라고 전해. 라면서 대차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전화를 후다닥 끊어버렸고 애들은 엄마 소리에 자지러지게 놀라선 눈치보다 울고 차 안에서 정말 네 식구가 난리였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기 전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서 혼자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직 입원 수속조차 밟지를 못하고서 응급실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로 함부로 가족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지라 저는 멀찌감쳐서 직원 도움으로 저희 엄마를 발견할 수 있었고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사돈 양반을 지키고 있다가 저를 보고서는 반갑다며 후다닥 달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입에서 전해 들은 시어머니의 만행은 더욱이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엄마가 집에서 밥 다 먹고 아빠랑 TV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사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가봐요. 우리 남편 지금 119에 실려가고 있으니까 응급실로 가면 만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렸대요. 그 바람에 엄마는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어 시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줄 알고서 아버지 차를 타고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가셨던 거고요. 근데 정작 시어머니는 그 시각 저희 엄마한테 완전히 시아버지의 간병을 맡겨놓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편하게 혼자 집안에 처박혀 계신 중이었고요. 지금도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두 분은 결혼하고서 저희 아기 낳았을 때 두 번, 그리고 저희 집에 아기 보러 오신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저희 엄마랑 아버지랑 함께 계셨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는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쓰러지고서는 저희 엄마한테 병원에 가달라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와달라도 아니고 가보라고 말이죠. 병원 주소도 제대로 찍어주질 않고 그냥 무슨 병원이라고만 알려주는 바람에 엄마는 계속해서 전화를 씹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병원 주소를 찍으며 오밤중에 시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는 지금 시어머니를 기다리다 혼자 사람들 피해서 차 안에 가 계시더군요. 부모님께서도 밖에 있던 코로나 진료소를 보고서 퍽 겁을 먹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엄마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제 아이들을 봐준다고 일주일에 5일은 늘 저만큼이나 정신없이 사시는 분이신데 자기 딸들이나 아들도 아니고 왜 하필 며느리 엄마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병원에 가 있으라고 한 건가 싶어 계속해서 열불이 났어요. 남편은 자기가 자기 엄마를 해결하겠다면서 저를 진정시키려고만 했지만 저는 도무지 진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서는 어머님, 어디세요? 지금 병원 오고 계시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는 나? 아니, 너네 엄마를 보내놨다. 상태 들려오는 거 봐서 나도 한번 병원은 가봐야지. 남일 대하듯 무심한 어머님 태도에 다시금 화가 나. 네? 아버님이 입원하셨는데 어머님이 안 오시면 여기는 오늘 누가 지키고 있나요? 라며 당황한 것과 더불어 화가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로 반문을 하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너네 엄마가 가 있다니까? 짜증나게 왜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봐. 니네 엄마 돌보는 거 주특기잖아. 애들 돌보는 것처럼 우리 남편도 그냥 돌봐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어려운 거라고 감히 시애미한테 전화를 해서는 바락바락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어 버르장머리 없게 라고 신경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짜증이 난다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머님은 본인이 바빠서도 아니고 그냥 가기 싫었던 것을 뜬금없이 저희 엄마한테 명령해선 지 남편 간병을 해달라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어코 온 가족이 자기 하나 때문에 병원에 와 있게 생겼는데 끝까지 마누라인 본인은 쏙 빠져서는 지 신랑을 신경도 안 쓰려 했고 말이죠. 저는 당장에 남편에게 안고 있던 저희 아이와 손에 잡은 큰아이를 맡겼고 어디 가냐며 따라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네가 날 따라오면 니네 아빠는 정말 우리 엄마 보고 돌보라는 거야 이 새끼야? 생각 좀 하고 말해. 네 엄마 닮아가지 말고. 라면서 대뜸 역정을 쏟아부었고 저는 엄마한테 가자며 손목을 잡고서는 병원 밖 주차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째 못 올 수가 있나.
라며 시어머니를 걱정하려 하시길래 그 옆엔 내가 멀쩡할지 말지는 가서 나한테 하는 걸 보면 알겠지.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곤 아버지를 찾아선 그 차를 직접 몰았어요. 시댁으로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운전하며 가는 길 내내 시어머니가 지금 집에서 태평하게 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한테 간병을 시키려고 전화를 했다는 것까지 싹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열불이 나셨는지 창문을 열며 바깥바람을 쐬겠다고 긴 숨을 내쉬었고, 엄마는 끝까지 일이 있으셨겠지 라며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신랑이 입원했는데 친하지도 않은 자기한테 연락이 왔단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색했는지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귀엽고 계속해서 걸려오던 남편의 전화를 받아서는 우리 지금 자네 어머님 보러 가는 길일세. 가서 얘기나 들어봐야지. 라는 말과 함께 뚝 끊어버리셨어요. 우리 온 가족을 부려먹은 시어머니한테서 변명이라도 들어봐야겠다며 벼르며 시댁으로 찾아간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결국 벼르고 벼르던 것을 이해받지 못한 채 오히려 화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온 저희를 보며 시어머니는 무슨 중증 바이러스를 지닌 환자를 다루듯이 아휴,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병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거기 코로나 검사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던데 들어오지 말고 거기 서서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입원한 거예요? 라면서 멀찌감치 현관에서 저희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서 입구에 있는 인터폰으로 저희와 대화를 하며 진절머리를 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대신 병원에서 수소까지 밟아주려 한 저희 엄마가 찾아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이나 자기 남편 상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더러우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혹 그간 무상으로 저희 자식들을 돌봐줬던 것에서 저희 엄마를 사돈이 아닌 부모쯤으로 여긴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가기 싫은 병원 근처도 본인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는 무상으로 간병인을 자처해달라는 듯 병원으로 가달란 말을 한 것이었고, 순진한 저희 엄마는 그걸 또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아버지의 옆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0년 된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복도 한가운데에 구비되어 있는 수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시커하긴 했으나 내 시댁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허락을 받지도 않고 대뜸 시댁 현관문턱에 수화기를 던져 박아대며 소동을 피우는 저의 모습에 부모님도 놀래 뒷걸음질을 치시더라고요.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한 1분 정도 미친 듯이 수화기를 문에 던져대며 아버님 배로 병원 가자고 소리를 질러대니 옆집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항의를 함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협적으로 소화기를 들쳐올리고서는 씩씩대며 집 안으로 쳐들어갔어요. 바깥 현관문이 이 소화기로 완전 아작나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그 문을 보란듯이 열어둔 채 저를 보며 겁을 먹은 시어머니를 향해 뭐 하고 있어요? 남편 짐 싸서 병원 가야 할 거 아니냐고요. 라며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시아버지 옷가지를 싸선 후다닥 나오셨습니다. 멀찍이서 저희 부모님은 제 말에 꼼짝 못하고 짐을 싸서 외출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를 참 딱하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는 제가 잠시 소화전의 먼지로 엉망진창이 된 손을 닦겠다고 화장실에서 정신없던 사이에 아니 손주들은 돈도 안 받고 그리 잘도 봐준 양반이 다 큰 우리 남편 하나 입원해서 누워있는 걸 못 봐줘서 이 난리를 만듭니까? 라며 저희 엄마를 향해서 대뜸 간사한 그 말을 꺼냈는데요. 밖에서 그걸 들어버리자마자 도저히 비상식적이라 대꾸를 못해주겠다며 도망쳐 현관 밖으로 나가버리라는 시모를 붙잡아 거실에 앉혀놓고 수화기를 들어 안전핀을 빼버렸습니다. 딱 손잡이를 움켜쥐고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화기에 달린 줄을 향하니 시어머니는 새삼 수술해질 정도로 벌벌 떨면서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며 딱 잡아떼며 스스로의 입을 치셨고요. 그따위를 한 번만 더 말해봐요 우리 엄마한테. 내 자식이니까 엄마가 도와준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여서 남이고 남보다도 못하게 산 당신 같은 사돈의 뒤치다거리까지 해주면서 고생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라며 소화기 줄을 시모 얼굴 코앞까지 가져다 대며 살벌한 협박을 해대자 시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연한 말이라며 제게 다시 저희 엄마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나서야 저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보란듯이
시댁 거실 바닥으로 내 팽개치드 던졌고 그 소화기는 쿵쾅거리는 엄청난 괴음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다 그만 거실 TV 서랍장을 박았는데 그걸 보며 시어머니는 아무 쓴소리를 못하고 제 눈치를 여전히 보시더라고요. 혹 제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 엄마를 간병인 취급하기라도 하려 하면 소화기로 경고를 넘어 확 그 하얀 약재를 방출해버리려 했는데 고분이 말을 들어주는 시모의 태도를 보며 화를 눌러 삼켰습니다. 그걸 보며 저희 부모님께서도 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듯이 서둘러 소화기를 들어다가 밖으로 가지고 나가셨고요. 그 사이 제가 시댁에 간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남편은 병원에 계신 시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혼자서 애 둘을 데리고 또 시댁까지 달려왔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라는 말을 남기고는 혼자의 애들을 데리고서 저희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왔습니다. 절대로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피부치인 자식들 말고는 남들을 부르지 말라는 회원의 마지막 경고를 날리면서 보란듯이 저희 엄마를 챙겨가며 시모 앞에서 사라져 줬네요. 남편은 저희 엄마 기분은 괜찮으시냐고 자기가 따로 찾아뵈어서 사과를 드리겠다며 죄송한 마음을 내비쳤지만 저희 엄마는 사위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면서 쿨하게 사과 없이 이 일을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들끼리 있을 때 나 솔직히 사돈집 가는 길 내내 기분이 너무 나빴었는데 내 딸이 제대로 복수를 해준 것 같아서 지금은 남은 악감정이 다 풀린 것 같아. 라면서 잘했다고 저를 칭찬해 주기까지 하셨네요. 본인이 너무 허투루 봉사를 하는 이미지여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건가 하며 스스로를 살짝 자책하려 하시길래 그러니까 이제는 용돈 받으면서 당당하게 일을 좀 돌봐주세요. 라며 공짜 노동은 이쯤에서 그만하란 말씀을 드리며 그날의 해프닝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일 정도 입원하시면서 시어머니는 졸지에 코로나로 간병이 쉽지 않은 탓에 간병인으로서 콧구멍을 쑤시는 코로나 검사까지 받아가면서 시아버지 옆을 지켰고 그로 인해 주변의 딸이며 아들이며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서 혼자서만 시아버지의 곁을 끝까지 지키다가 퇴원수속을 밟으셨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고도 경우 없는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인 저의 웃지 못할 일화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